미국 콜로라도 연방야생생물보존청에서 코요테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얼굴은 찢겼고 피가 땅을 적셨습니다. 콜로라도는 그날 지옥이었습니다. 비명과 울부짖음, 그리고 붉은 이빨. 모두가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안락사 명령이 떨어지려던 순간 낡은 트럭 한 대가 보호소 정문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존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출신 진돗개 태풍. 과연 개 한 마리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미쳐 날뛰던 코요테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돗개는 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생이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브루노입니다. 미국 연방야생생물보존청에서 수석 행동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37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야생동물들을 만났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만큼 제 세계관을 뒤흔든 일은 없었습니다. 그날은 콜로라도의 아침이 유난히 차가웠어요. 제가 근무하는 야생동물 보호소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리사, 큰일 났어요. 코요테가 직원을 공격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야생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코요테였는데 갑자기 극도의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현장에 도착하니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갑자기 돌변했어요. 마치 인간을 사냥감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코요테는 격리실에서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벽에 몸을 던지고 누군가 접근하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 코요테의 눈에서 야생의 본능이 완전히 되살아나 있었거든요. 안락사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포기하고 있었어요. 한번 인간을 공격 대상으로 인식한 야생동물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게 정설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수의사 김지훈이 나타났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평소 야생동물 치료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는 분이었죠. 잠깐만요, 리사. 제가 아는 개가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요? 이런 상황에서 개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한국 진돗개 태풍이라는 개인데요. 야생동물들을 진정시키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돗개라니. 한국개가 미국 야생 코요테를 다룰 수 있다는 말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글쎄요, 김지훈 씨. 진돗개가 야생 코요테를 진정시킨다는 건 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손해볼 것 없잖아요. 결국 저는 허락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었지만 안락사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지훈이 한 마리 개를 데리고 왔어요. 처음 본 태풍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중간 크기의 검은 등을 가진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 개였어요. 하지만 그 눈이 달랐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진돗개 태풍인가요? 태풍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다른 개들처럼 꼬리를 흔들거나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공간의 모든 것을 스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김지훈이 격리실 앞으로 태풍을 데려갔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마취총을 준비했어요. 코요테가 개를 공격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풍이 격리실 앞에 조용히 앉자 광폭하게 날뛰던 코요테가 점점 진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저도 모르겠어요. 태풍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태풍은 코요테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대신 자세를 낮추고 측면을 보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알파 코요테가 보이는 행동과 비슷했어요. 단순한 우연이겠죠. 개가 야생동물의 심리를 읽는다는 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몇십 년간 야생동물 행동을 연구해온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코요테는 분명히 진정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김지훈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태풍을 다시 격리실 앞에 데려가니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코요테가 다시 공격적으로 변했다가 태풍이 나타나자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건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 동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알던 개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며칠 동안 태풍을 관찰했습니다. 이 개는 정말 특별했어요. 다른 개들처럼 명령을 기다리지도 않고 사람에게 복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항상 상황을 먼저 관찰하고 절대 먼저 다가가지 않았어요. 다른 개들과 완전히 다르네요. 이 개는 뭔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태풍은 단순히 훈련받은 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본능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태풍을 다시 코요테에게 보내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제안했어요. 과학자로서 이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태풍은 다시 한번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코요테 앞에 조용히 앉아있기만 했는데 코요테가 완전히 진정됐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접촉도 없고 소리도 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자꾸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배운 동물행동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태풍이 있으면 코요테가 진정됐어요. 혹시 페로몬이나 다른 화학적 신호일까요? 동료와 함께 여러 가설을 세워봤지만 모든 것이 추측일 뿐이었어요. 확실한 건 태풍이 코요테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개가 미국 야생동물을 이해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 일주일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풍 덕분에 코요테에게 마취 없이 직접 치료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해보겠어요? 김지훈이 물었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코요테에게 마취 없이 접근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태풍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좋아요. 해봅시다. 태풍이 격리실 앞에 앉자 코요테는 평소처럼 진정됐습니다. 김지훈이 조심스럽게 격리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코요테는 김지훈을 보고 있었지만 공격하지 않았어요. 태풍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마치 코요테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공했어요. 약물 투여 완료했습니다. 간호사 마리아가 소리쳤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마취 없이 코요테 치료가 끝난 거예요. 이건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정말 처음이에요. 마리아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왔죠? 그 나라에서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죠? 동료 중 한 명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정말 한국에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 적어도 이 개는 제가 알던 개들과는 다르네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태풍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이 개가 특별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정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보호소 외곽에 야생 코요테 무리가 접근한 거예요. 리사, 긴급 상황입니다. 코요테 무리가 울타리 근처에 와 있어요. 새벽 5시에 걸려온 전화였어요. 저는 급히 보호소로 달려갔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어요. 코요테 무리가 보호소 내부의 다른 동물들을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훈련견 투입 준비하세요. 저는 즉시 대응팀을 불렀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 훈련견을 투입해서 코요테들을 쫓아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태풍이 나타났습니다. 태풍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죠? 김지훈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태풍은 평소처럼 조용히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울타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태풍, 위험해. 저는 소리쳤지만 태풍은 멈추지 않았어요. 울타리를 넘어 코요테 무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마취총 준비하세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풍이 낮은 자세로 천천히 무리 앞에 서자 리더 코요테가 태풍을 바라봤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리더 코요테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코요테들도 하나둘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태풍이 그들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았어요.
훈련된 셰퍼드도 못했을 일을 그 개가 해냈어요. 직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저도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태풍에게는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동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에드 박사가 저희 보호소를 방문했어요. 태풍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개군요. 관찰해보니 진돗개는 위협도 복종도 아닌 제3의 방식으로 소통하네요. 에드 박사는 며칠간 태풍을 관찰한 후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방식이죠? 자연적 중재자 역할이에요. 태풍은 야생동물들과 같은 언어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전 수준의 직관이에요. 박사의 설명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납득했어요. 태풍이 특별한 이유를 이해하게 된 거죠. 태풍, 넌 누구야? 저는 태풍을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어요. 이 개는 단순히 훈련받은 개가 아니었습니다. 야생과 인간 사이의 다리 같은 존재였어요.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자연유산이에요. 에드 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진돗개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목격한 이상,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거든요. 태풍이 온 지 6개월이 지나자 저희 보호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동물의 스트레스를 평가할 때 태풍의 반응을 기준으로 삼게 됐거든요. 태풍이 진정되면 그 동물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직원에게 설명하면서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온 개 한 마리가 미국 야생동물 보호소의 기준을 바꿔놓았거든요. 태풍은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동물들과 인간 사이의 교량이죠.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태풍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완전히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풍을 미국 내 첫 번째 비인간 생태 중재자로 등록하는 절차가 시작된 거예요. 견종은 한국 진돗개, 출생국은 대한민국으로 기록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했을 때 저는 묘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동물행동학 연구를 자랑하는 미국에서 한국의 토종견을 인정하게 됐다는 게 정말 대단했거든요. 한국 진돗개의 우수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태풍이 공식적으로 훈장을 받는 날이 왔어요. 콜로라도 주정부에서 주관하는 의전 행사였습니다. 주정부 청사 대강당에는 수많은 언론과 동물보호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리사 브루노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주지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태풍과 함께 특별 공로상을 받게 됐거든요. 태풍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져도 전혀 동요하지 않더라고요. 태풍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태풍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태풍 덕분이었거든요. 태풍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어요. 행사 후 저는 소속 기관에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이제 확신이 섰거든요. 한국 진돗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진돗개가 야생동물과 소통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태풍이 보여준 능력이 개체만의 특성인지 아니면 한국 진돗개 전체의 특성인지 알아보고 싶어요. 이건 동물행동학의 완전히 새로운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은 매우 흥미로워했어요. 태풍의 성과를 직접 봤으니까요. 예산 지원 문제 없습니다. 한국과의 공동 연구도 검토해 보겠어요. 제 제안은 바로 승인됐어요. 태풍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연구 분야가 열린 거죠. 미국과 한국이 함께하는 진돗개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진돗개는 야생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속을 이해했죠. 행사 마지막 축사에서 제가 한 말이에요. 이것이 태풍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거든요. 자연과 함께하는 진정한 방법을 태풍이 보여준 거예요. 한국에서 온 한 마리 개, 태풍은 미국 야생을 바꿨습니다. 태풍이 바꾼 것은 단지 동물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였어요. 서구 과학이 놓쳤던 부분을 동양의 지혜가 채워준 셈이었죠. 지금도 태풍은 저희 보호소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을 진정시키며 인간과 자연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어요. 어떤 동물을 만나도 태풍만의 방식으로 소통하죠.
최근에는 다른 주에서도 진돗개 도입을 문의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아요. 태풍의 명성이 전국적으로 퍼진 거예요. 한국 진돗개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태풍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몰랐어요. 한국 진돗개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37년간 연구해온 동물행동학보다 더 깊은 차원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태풍이 보여줬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태풍 같은 한국 진돗개들이 있는 한 인간과 자연은 더 나은 방향으로 공존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한국이 세계에 선물한 이 놀라운 견종이 앞으로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고 믿어요. 그 개는 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생이 침묵했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진돗개 태풍이 들려준 자연의 속삭임이었죠. 오늘 우리는 한 마리의 한국 진돗개, 태풍이 미국의 거친 야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지켜봤습니다. 명령이나 훈련 없이 오직 침묵과 직관, 그리고 깊은 교감으로 야생의 분노를 잠재운 그 모습은 단순한 동물 조련이 아니었습니다. 태풍은 한국이라는 땅에서 수천 년간 인간과 함께해온 생명 존중의 본능을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읽고 먼저 다가가는 공존의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죠. 과연 우리는 자연과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요? 그리고 세상이 잊고 있던 그 본능적 지혜를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고스란히 지켜내고 있었던 걸까요? 앞으로도 세상을 놀라게 할 한국 진돗개의 놀라운 이야기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